속도가 낮은 대중교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시간을 줄여주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도심으로 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이 1시간가량 기다려야 되는 역에서부터 시내까지 갈 수 있는 연계교통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추가적인 시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대중교통 선진국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서울 수도권 일부만의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들어가야 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또 10분가량 줄었습니다. 3세대 KTX 열차 청룡이 본격 가동되면서부터입니다. KTX 청룡은 경부선 4회, 호남선 2회 등 하루 6회 운행합니다. 서울, 부산을 단 2시간 17분에 내달리는데 기존 KTX 산천보다 11분가량 빨라진 겁니다. 용산, 광주, 송정은 정차역을 줄여 1시간 36분에 도달합니다. KTX 청룡은 기관차가 객차를 끄는 기존 구조가 아닌 동력 분산식입니다. 빠르게 가속과 감속을 할 수 있고 맨 앞칸부터 바로 승객을 태울 수 있어 수용 인원도 늘었습니다. 이게 동력 분산식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동력 집중식보다 기관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랜짓 유닛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차량 대수죠. 그게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태울 수 있는 승객 수도 이제 늘어나게 되죠. 물론 아직은 기존 선로를 운영하다 보니 단축 효과가 극적이진 않습니다. 차세대 고속철로 평택, 오성, 이복선화 구간이 완공되는 2027년 이후엔 서울, 부산 소요 시간이 더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속도가 낮은 대중교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KTX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KTX는 국민들의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봐요. 이처럼 철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무려 6곳에서 KTX가 정차할 정도로 고속철도 역사가 늘고 있고 부산도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TX역에서 승객이 내린 그 이후입니다. 오로지 서울, 부산 정도만 KTX 하차 후에도 대중교통으로 목적지를 별 어려움 없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 도시의 사정은 어떨까? 우리는 울산역에서 내려봤습니다. 인구 110만 명의 광역시 울산. 그런데 역에서 내리자 외부 방문자로서는 퍽 당황스러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울산역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도심까지 생각보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역에서 이제 내려봤는데요. 그 지명이 울산역인데 그 지명이 무색할 만큼 사실 이곳은 사실 울주군에 위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KTX 경부선이 울산은 통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게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후에 이제 지자체나 또 민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노선 중에서 가장 울산에 가까운 쪽으로 역을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비도 오고 또 이렇게 짐도 있고 한데 여기서 그 울산 도심까지는 일단은 한 20km 이상 떨어져 있고요. 택시나 이런 것들을 타고서 한참을 가야 되는 이런 애매한 위치에 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KTX 경로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을 그냥 울산역으로 정한 셈. 따라서 도심 접근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산역에서 도심으로 가는 방법은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비싼 택시 외엔 버스밖에 없는데 배차 간격은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역에 내려서 울산구청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곳에서 지금 시간이 3시 30분 정도 됐는데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4시 46분,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지금 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2시간 좀 남짓 걸렸는데 여기에서 도심으로 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이 1시간가량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에 있어서는 지방인 역에 있어서는 사실 도심과 그리고 철도역의 위치가 상당히 이제 이격되어 있는 데가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는 추가적인 시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택시를 이용하든 뭐 버스를 이용하든 그 이동성만 봤을 때 양후에 보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최종 목적지까지 갔을 때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잘 구축이 되었느냐. KTX역에 내려서 이렇게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울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주역입니다. 경주역도 역에서 도심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주 보문단지는 역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경주역에 내려봤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경주역에서 도심 또는 이 보문단지 같은 그 주요 관광지로 갈 경우에는 이 차로 약 한 20분 정도 가야 됐습니다. 물론 관광지라서 그나마 이제 연계 교통수단은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20분 정도 버스를 기다려야 됐고요. 이곳에서 이제 주요 관광지로 갈 때는 택시를 타야 됐는데 요금은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경주역이 주요 관광지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는 울산역과는 좀 다릅니다. 문화재가 많아 경로를 도심과 가깝게 설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역이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도심까지 가는데 불편하고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경주가 보다 글로벌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TX와 GTX 등 열차의 속도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역에서의 연계교통 상황은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전주 군산도 평일 낮 시간에 시외버스가 운행을 안 합니다. 이게 지방의 가장 취약점이죠. 연계 교통수단이 열악할수록 이용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특히 경주역의 경우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를 보완한다면 좀 더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KTX역을 이제 곳곳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KTX역에서부터 도심까지 시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계교통을 충분히 지자체에서 해주지 못한다면 사실 그 시설에 대한 활용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고속철도의 역 주변 대중교통을 만드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지금이 인구 소멸기란 점입니다. 비용과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빠른 철도, 뭐 우리 저기 KTX 고속철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주요 간선의 수요는 집중이 되지만 반면에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든지 수요 뭐 결국 수요 감소해서 철도 운영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데들이 있죠. 철도는 상대적으로 이게 인프라 유지비, 그러니까 철로라는 거, 그 다음에 철로는 아무나 사용 못하죠. 뭐 기차만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회비용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각종 철도나 지하철 개발 공약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통이나 도시계획 문제는 어떤 집권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SOC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정 계획들의 심도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되고 그 깊어진 만큼 거기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서의 무게가 좀 더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과거 전국을 지하철과 철도 위주의 교통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인구 소멸기에 접어든 후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오로지 서울로만 향하는 광역 교통 대책만 쏟아낼 게 아니라 화려하진 않지만 지역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 교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속철도역에서 시내까지 주요 지점까지 연결해주는 또 다른 대중교통이 그것도 자가용이나 택시보다 빠른 직선 노선을 최단시간에 연결해주는 대중교통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걸로 가장 좋은 수단은 BRT죠.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가 좋은 1km에 30억이면 되니까. 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계 교통을 갖다가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큰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모빌리티 계획과 함께 그것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사람들에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리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우리 집까지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나 단축될까가 아닐지. 서울 지하철은 뭐 미국 기자가 와서 취재할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중교통 선진국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서울 수도권 일부만의 얘기예요. 나머지 전 국민들은 자가용에 의존하고 있죠. 이 탄소 배출 문제,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후진적인 거죠. 미국은 정말 가장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자동차 중심의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뭐 도로도 넓고 그다음에 공간도 넓고 하지만 그 미국에서도 항상 관리하는 거 있어요. 도심은 자동차 이용을 억제한다. 도심 주변까지는 자동차를 타고 오게 하고 도심 주변에서는 수용차를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심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지방은 자가용 의존도가 높다 보니 각종 교통정책 수립에서도 대중교통 확충보다는 도로 건설에 더 비중을 두게 됩니다. 어떤 출발지 목적지까지 저희가 네이버에서 뭐 시간을 찍는다. 그럼 수용차로 20분, 대중교통 30분 나오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수용차가 10분이 더 빠르네 해서 수용차를 이용을 하겠지만 좀 이격된 거리에 하면 주차해놓고 이동하는 시간 이제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20분이 아니라 40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교통 수요 예측 모델에서 여전히 수용차에 대한 접근 시간은 0분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통행 수요 예측 결과에 반영이 되면 자동차와 연관된, 특히 수용차와 연관된 분야, 특히 뭐 도로나 주차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용이 지금은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유리하게, 시간이 훨씬 더 덜 걸리게, 대중교통이 더 빠르더라. 그리고 도시와 중앙역에 대한 상생을 고려할 것. 우리가 유럽에 한번 가보면 유럽에서 철도가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거기엔 중앙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 그대로 도심 가운데 역들이 있어요. 유럽의 철도역을 가보면 상당히 멋있게 지어놨고요. 그러니까 철도역인 듯 하면서 상업시설인 것이고 도심에 있는 역들은. 그래서 사실 철도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들도 보면 너무나 잘 해놨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철도와 연계 교통은 결국 국토의 혈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교통 시스템을 놓으면서 그리고 그 교통 시스템과 더불어 도시 기능이 같이 조화되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아직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갖춰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 전역을 대중교통한다?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수요가 많지도 않을 거고. 그렇지만 지역 범위 설정을 좁게 해서 하면 최소한 그 안에서는 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많은 버스를 투입을 한다면 대중교통이 편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에 뭔가 특히 지방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들어가야 된다. 리부팅 지방시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철도와 그 연계 교통이 인구의 이동을 가져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교통수단 그 이상의 값진 기능을 수행해내길 기대해 봅니다.